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춘천 지역에서는 예비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고성 속초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한 8차 협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각 이재민 단체별로 입장차가 커 피해 보상 협의도 난항입니다. 강원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 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강원도형 수소경제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영월공고가 산업수요 맞춤형 명장을 키우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특히 전국 최초, 국내 유일의 소방 마이스터고로 전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성과 속초 산불 피해 보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피해 보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8번째 회의가 16일 한국전력 강원지역본부에서 열렸지만 끝내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산림주 등으로 구성된 4개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전이 별도의 협상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사람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성과 속초 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산림주들입니다. 이들이 16일 한국전력 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제8차 산불 피해 보상 특별심의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저지에 나선 겁니다. 현재 속초와 고성 지역에 이번 산불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만 모두 7개. 이 중 한전과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고성 지역 이재민들로 구성된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유일합니다. 이날 집회에 나선 소상공인들과 산림주 등으로 구성된 4개 비대위 연합은 주택을 제외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상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전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비주택자 이분들만큼은 협상 자체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걸 다른 포지션에서 달리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회의에서 한전 측은 지난 7차 회의에서 제시한 전체 피해액의 60%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한전이 제시한 보상률보다는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피해액 1,200억 원에 이미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상을 뺀 나머지 부분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성피해대책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에 대한 보상률 협상만 7개월째, 산불 피해 단체별로 입장이 엇갈리면서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강원도 정치 1번지인 춘천에서는 16일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등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16일 강원도 정치 1번지인 춘천에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도당위원장은 이날 출마 선언을 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춘천의 이미지 쇄신을 통해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춘천의 새 희망이 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도대체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막말 정치, 쇼 정치. 지금 춘천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이미지를 쇄신해야 합니다. 정의당 엄재철 춘천시위원장도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경쟁 구도를 조기 가시화하는 선점 효과를 노렸습니다. 엄 위원장은 생애 주기별 촘촘한 복지 정책으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늬만 존중이 아닌 진정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별 촘촘한 복지 정책으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겠습니다. 3선 도전을 앞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같은 날 공약 중간점검 이행률 발표를 하며 추이를 살폈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60% 이상이라고 분석한 김 의원은 아직 국회 일정이 남아 선거 전에 뛰어들기엔 이르다며 지역을 챙기는 모습으로 수성에 나섰습니다. 제2경춘국도 달성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레고랜드가 임기 내에 개장되지 않아서 그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출마 여부를 밝힌다기보다 임기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공약을 이행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정배 대한석탄공사 사장, 육동환 강원연구원장 출마가 거론되고 조성모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 군소정당과 정치 신인들은 17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얼굴 알리기에 나섭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와 사무원을 뜰 수 있고 현수막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본인이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제한된 범위의 선거 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른 도내 8개 선거구에서는 100여 명의 후보자가 자천, 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강원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도는 강원도형 수소 산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주민과의 협의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과 동해시에 수소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강원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9년 수소 융복합 단지 실증 사업 공모에서 수소 저장과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융복합 단지는 대학과 연구소, 지자체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강원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 1,450억 원을 2021년부터 5년간 삼척 근덕과 정라동, 동해 북평과 송정 지역에 투입합니다. 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에너지 광역 도시를 또 구축할 계획이 있거든요. 동해안 지역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동해안 에너지 거점 도시로 이제 조성을 해서 이제 정부의 신정제지도 그걸 완성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번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원받으면서 강원도는 수소 산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수소 시범도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상황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입니다. 주민들은 지자체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 전문가들은 수소와 관련해 다양한 안전장치만 정상적으로 관리되면 안전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게 마련돼 있고 안전관리의 지침을 잘 따른다면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강원도는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선정을 통해 우리나라 수소 경제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협의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으로 의장직에 복귀했던 윤길로 영월군 의회 의장이 다시 의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영월군 의회는 16일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효력정지 결정 확정 이후 의장으로서의 원활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한 것으로 보이고 심의 의결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효력정지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직에 복귀했던 윤 의장은 다시 의장직에서 해임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본소송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의 거울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확한 건강진단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첨단 의료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한 미래의 헬스케어 모델입니다. 강원도와 원주시가 미래 먹거리로 이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올해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내년 국비도 대폭 확대되면서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의 심장처럼 설계된 모의 장치가 사용자의 혈압, 혈당, 심박수 등 건강 정보를 측정합니다. 인공지능이 측정된 정보를 분석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고 필요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가 처방을 내리는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입니다. 첨단 의료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미래 의료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이 같은 일이 일상화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기존의 의료기기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를 상당 부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 등 상용화를 위해 국내 의료법의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 거점인 원주 지역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도 크게 확대해 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의료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만드는 데 2023년까지 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68억 원의 예산이 산업 생태계 구축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 규제 자유 특구 지역으로 지정했던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중앙 정부에서도 원주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중심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의료기기 산업이 여러 가지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기본적인 테스트 베드도 할 수 있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면 전통 의료기기를 생산하던 원주 지역 업체들은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임시 허가를 받아 출시할 수 있고 원격 진료 실증화를 위한 전담 간호사 채용, 피시험자 모집 등 기반 마련에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인허가, 그다음에 품목 허가, 또 컨설팅을 받을 때 최소 아주 짧은 기간 6개월에서 또 실증 기간까지 합치면 2년까지 걸리는 그런 아주 폐쇄적인 제도 속에서 일해왔습니다. 90일 이내에 빨리 확인이 되고 조속하게 실증을 통해서 유예받는 제도를 통해서 신속히 시장에 원주의 향토 산업이던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규제 자유특구 지정과 대규모 정부 지원으로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산업 수요 맞춤형 명장을 키우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강원도에는 원주 의료고와 삼척 마이스터고 등 두 곳이 있는데요. 내년 3월 영월에 한 곳이 더 문을 엽니다. 영월 공고가 한국 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환되는데요. 전국 최초, 국내 유일의 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화 시기 탄광 지역의 중심지였던 곳에 위치한 영월공업고등학교. 1946년 개교해 졸업생 18,000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석탄 산업이 화랑일 때는 전교생이 1,500명이 넘었고 강원 남부권의 명문 실업계학교로 위상을 높였습니다. 산업의 변화로 폐광이 속출하고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현재 전교생은 1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존폐 위기에 처한 학교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이스터고 전환을 추진했고 지난해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국 최초의 소방 전문 마이스터고로 새 출발을 하게 된 학교는 신입생 모집을 마치고 내년 3월 개교 준비에 한창입니다. 소방안전관리과 1개 학과 4개 학급에 신입생 80명을 모집했는데 168명이 지원하며 평균 경쟁률 2.1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학교는 소방 설계와 시공, 소방 안전 등의 실무 중심 교육으로 소방산업 관련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졸업한 학생들은 소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설계나 안전관리, 위험물 취급 전문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그 개보수 공사는 예정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훌륭하고 유능하신 그런 교장 선생님을 초대로 모시고자 공모교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 감소로 침체돼 있던 학교에 다시 신입생이 몰리자 지역도 반기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직장을 갈 수 있는 그런 우수한 학교가 됨으로써 우리 동문으로서는 최대한 환영을 하고요. 앞으로 이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저희 동문 쪽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원주 의료고와 삼척 마이스터고 2곳, 한국 소방 마이스터가 내년 개교하면 총 3곳이 됩니다. 마이스터고는 현장 전문가로 이뤄진 교원들로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90% 수준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학교를 살리는 것은 물론 지역 활성화와 인재 양성 등 마이스터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가 확정된 강원 생태 평화지역 보전과 활성화가 본격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16일 철원에서 강원 생태 평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기념식을 열고 접경지역 5개 군의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공표했습니다. 강원 생태 평화지역은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 고성 등 5개 군 DMZ 일원으로 총 면적만 18만 2천 헥타르에 달합니다. 도는 이번 등재를 계기로 강원 생태 평화지역 자연자원 보전과 지속 가능한 관리와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도내 일반고 입학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집 정원에 70명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0학년도 입학 원서 접수 결과 1,423명 모집에 1,35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0.99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준화 지역인 춘천과 원주, 강릉은 모두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합격자는 비평준화 지역이 오는 19일 발표되고 평준화 지역은 내년 1월 8일 합격자 발표에 이어 17일 추첨에 의한 학교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내년 초등학생 분산 배치가 예정된 기업도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각 아파트별 배치 학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교육청은 승하차 시 학생 안전과 아파트별 통학 시간 및 거리 형평성을 고려해 롯데 골드파크 1차는 동화초등학교, 2차는 무실초등학교, 반도 유보라 1차 문막초등학교, 2차는 동화초등학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당초 아파트 입주자 대표 추첨으로 배치 학교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입주자 간 이견과 선호학교 중첩에 따라 교육청이 각종 요건을 고려해 학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위한 노력도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16일 원주 주민자치대학 수강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지역을 우리 스스로 바르게 성장시키고 결정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이 난 축사에서 뛰쳐나와 주인 집에 화재를 날리고 죽은 소, 사랑이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지난 7월 13일 새벽 횡성읍 순전리에 한 축사 화재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사랑이 이야기라는 만화를 제작했는데요. 사랑이 이야기는 네이버 도전 만화와 횡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도서관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도 배부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횡성한우 사랑이의 가슴 뭉클한 사연, 함께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두컴컴했던 파출소 건물이 알록달록 조명으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영월경찰서 주천파출소의 이야기인데요. 이번 달 초부터 파출소 건물과 주변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매일 밤마다 주천면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주천면 중심지에 있는 파출소 조명 덕분에 삭막했던 겨울 풍경이 한결 더 따뜻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인사이드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 우리도 저녁 흐리다가 새벽부터 강원 북쪽 내륙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전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영서 지역은 5에서 10mm, 영동 지역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고 늦은 오후면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수요일 아침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 춘천 4도, 원주 3도, 강릉과 속초 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 8도, 속초 14도, 강릉 15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